이른바 백신 갑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석 기자, 백신 부작용 치료 목적으로 휴가를 달라는 말도 나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7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이 청원자는 자신을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한 후에 대상포진과 임파선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신과 같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가 네.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적극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자기의 그 개인 연차가 소진되기 때문인데요. 네. 이 환자의 경우 연차를 쓰며 치료하다가 도중에 퇴원해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백신 휴가, 이 정부가 사실 애초에 이제 의무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다가 권고로 가닥을 바꾼 이유,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그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호소 비율이 1에서 2%에 그치기 때문에 접종받은 모든 사람이 휴가를 쓸 필요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근무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백신 휴가에 좀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은 나오고 있나요? 그 대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백신 휴가를 적극 도입을 했고 실행하고 있는 곳이 또 많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중소기업이나 특수고용 종사자를 위한 그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에 대한 유급휴가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은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득 지원과 네. 휴가 보존의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00인 미만 중소영세 기업은 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과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된 지능기금 등을 활용해서 재정을 통해서 백신 휴가 지원금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살펴봤을 때 좀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백신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 위드 코로나 시행 2주가 흘러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거의 매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네. 돌파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추가 접종 간격을 기존 6개월에서 더 줄였습니다. 애초에 앞당길 수 있는 추가 접종 기한을 확진자 폭증에 맞춰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고요. 애초에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지적이죠? 일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의 목소리가 다 다릅니다.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한 위중증 환자 수 500명은 이미 넘긴 상태고요. 수도권 종합병원 등의 경우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다 달아서 병동 전체가 살얼음판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다고 안심시키는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위드 코로나 아직은 좀 누구도 확실하게 좀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 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을 하고 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정부와 시민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